안녕하십니까. 센텀 발급이단과 박영민 원장입니다. 건조증 환자들을 보다 보면 가장 흔히 듣는 질문이 원장님, 저는 인공눈물을 잘 쓰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눈이 건조해요. 또는 인공눈물 넣어도 오히려 따갑기만 하고 저는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안구건조증, 눈물량만으로 해결될까요? 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실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인공눈물 넣고도 별로 효과를 느끼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안구건조증과 관련해서 가장 악성 사이클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환자가 안과를 방문합니다. 저 눈이 건조해요. 그러면 안과 선생님이 특별한 다른 검사 없이 인공눈물 드릴게요. 써보세요. 그리고 환자는 열심히 인공눈물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안과를 갑니다. 저 인공눈물 썼는데도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인공눈물 조금 더 좋은 걸로 드릴게요. 이걸로 넣어보세요. 이거 넣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가서 또 인공눈물을 열심히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돌팔이, 내 안과는 다시 안 한다. 이게 안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악성 사이클입니다. 안구건조증은 이름만 봤을 때는 눈이 건조한 것. 그렇다고 하면 눈물을 자주 넣어주면 당연히 건조증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안구건조증에서 눈물을 넣었는데 좋아지지가 않을까요? 그럼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눈물에는 과연 진짜 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에는 물, 기름, 그리고 수분크림이 세 가지가 잘 융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 건조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는 이렇게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수성층이라고 불리는 물 부분, 그리고 뮤신 점액층이라고 불리는 수분크림 부분, 그리고 지질 기름층이라고 부르는 기름층 부분.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기능을 해야지만 눈이 건조하지 않게 됩니다. 수성층, 물 부분은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눈물이기 때문에. 눈물은 눈물샘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면 역시 눈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 부분을 이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런 물 부분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뮤신 점액층은 우리 눈의 흰자에서 분비됩니다. 제가 수분크림이라고 명해놨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뮤신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눈물 안에서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뮤신층이 눈물 안에서 이렇게 뼈대를 구성해야지만 눈물이 빨리 날아가지 않고 꽉 잡혀있게 됩니다. 눈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런 눈물의 뼈대가 되는 뮤신층이 없으면 이 옆에서와 같이 눈물이 다 증발해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눈물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말랐을 때 물만 뿌린다고 건조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죠. 얼굴에 수분크림을 발라줘야 됩니다. 이처럼 수분크림을 발라주게 되면 물을 계속 바르지 않더라도 촉촉하게 유지가 되듯이 눈물에도 뮤신층이 있어야지만 눈물 안에서 뼈대를 이루어서 눈물이 증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지질 기름층입니다. 눈꺼풀 아래 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몇 개에서 30개 정도의 기름샘이 있습니다. 눈이 깜빡일 때마다 이렇게 눈이 쿵 하고 깜빡이게 되면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그 기름이 눈이 뜰 때 쫙 퍼지게 되면서 눈물 위에 둥둥 뜨게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수성층과 뮤신층 위쪽에 기름층이 둥둥 떠 있어야지만 눈물이 증발하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겠고 눈꺼풀하고 눈알 사이에 윤활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알과의 마찰력도 줄일 수 있어서 이물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름샘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상에서 보면 86%가 마이봄샘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건조한 경우에 14% 정도만이 수분 부족이고 나머지는 86%가 눈물이 빨리 증발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 건조증 환자 중에 인공눈물을 줬을 때 눈물이 부족한 사람은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명에게 인공 눈물을 주게 되면 그 중에 14명만이 인공 눈물 쓰고 좀 좋아졌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건조증과 관련된 동영상을 볼 텐데 상당히 중요한 동영상이고 그 전에 안구건조증이란 무엇인지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샘에서 눈물이 적게 나와서 눈물이 양이 적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묘신, 점액층이나 기름층에 문제가 있어서 눈물이 빨리 마르는 상태, 이 두 가지의 상태를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는데 앞서 한 번 더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의 문제가 대부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눈물이 빨리 마르는 상태로 인해 건조가 생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눈 안에는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눈을 깜빡깜빡거릴 때마다 이렇게 눈이 아래 윗눈꺼풀이 쿵 닫게 되면 기름이 주르륵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이 기름이 눈물과 점액층 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깜빡깜빡거릴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름층이 눈물막 위를 코팅하면서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고 눈꺼풀하고 눈 아래 마찰을 줄여주게 되는데 이 기름층이 손상되게 되면 눈물이 빨리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조가 발생하고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눈꺼풀의 기름샘들이 이렇게 막히게 됨에 따라서 염증이 생기거나 부풀어 오름에 따라서 눈꺼풀과 눈알 사이에 마찰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 자체로 인해서 통증도 생길 수가 있겠고 계속된 마찰과 증발로 인해서 눈은 충혈될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이 이렇게 건조증의 증상들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눈물에는 진짜 물만 있을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공부해보면 역시 세 가지 층이 있기 때문에 눈물에는 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눈물의 수성층이 부족한 경우는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눈물량만 써서 좋아지는 사람은 100명 중에 14명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눈물이 빨리 증발하는 데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지질층 그리고 묘신층, 수분크림에 해당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질층, 기름층 치료가 더 필요하다. 이게 최근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트렌드인가? 앞서 우리가 봤지만 역시 인공눈물만 주는 건 최근 치료의 트렌드는 아니겠죠. 최근 안구건조증 치료의 트렌드는 맞춤형 치료입니다. 수성층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무방부제 인공눈물 또는 아니면 뚜껑이 있는 눈물, 어쨌든 물을 보충해줘야 될 거고 수분크림 묘신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분크림을 만들어내는 약제를 처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질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름을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이런 온열 안대라든지 아니면 온열 기구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빛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넣어서 IPL 치료를 해서 기름을 녹이는 치료 어쨌든 기름을 녹이고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지만 건조증이 호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최근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010년도부터 눈물의 층별 맞춤형 치료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의견들이 있어 왔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구축됨에 따라서 현재에서는 이렇게 치료하는 것들이 대중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름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온찜질 또는 온열안대 또는 IPL과 같은 치료를 하고 오메가3를 복용해 주게 되면 기름의 녹는 점을 낮춰주기 때문에 기름이 쉽게 녹아 나올 수 있어서 오메가3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인공눈물을 쓰는데 인공눈물도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성분별, 농도별로 맞춰서 본인에게 맞는 인공눈물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점액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점액 분비 제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맞춤형 치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성층 문제.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14%만이 여기에 해당되긴 하지만 어쨌든 눈물이 실제 부족해서 건조한 환자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결국 물이 부족하면 물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물이 부족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안과를 가게 되면 현미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눈물을 염색하게 되면 눈물의 띠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위쪽은 정상인 눈물인데 눈물띠가 0.3mm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비교해 보시면 눈물띠가 거의 없죠.
이렇게 실제 현미경 검사만으로도 눈물이 부족한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지만 또 편한 검사가 셔머 테스트라고 해서 이런 종이를 눈에다 끼우게 되면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이걸 염색하게 됩니다. 눈물이 10ml 이상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눈물이 적다. 이렇게 많이 잘 나와주는 경우에는 눈물이 충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부족하면 결국 물을 보충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인공 눈물입니다. 인공 눈물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인공 눈물이 있지만 성분으로 나누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성분으로만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최근의 인공 눈물은 거의 아래쪽에 보시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을 가진 인공 눈물이 90%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쓰시는 인공 눈물을 뒤집어 보면 성분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히알루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히알루론산의 장점은 넣었을 때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코팅 능력이 좋아서 검은 동자의 상처가 심할 때 넣어주게 되면 검은 동자의 상피를 쉽게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반대로 코팅 능력이 큰 약재이기 때문에 넣었을 때 따가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농도가 0.1, 0.15, 0.18, 0.3까지 나오는데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속 능력이 강하고 검은 동자를 코팅한 능력이 강한 대신에 따가움은 더 심하고 그 다음에 넣었을 때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알루론산을 넣었을 때도 많이 따가운 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약재가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즈 계통의 약재입니다. 이 약재는 몇 개 없습니다. 리프레시 플러스, 맥스클리어, 누넨 이런 상품명을 가진 약재들인데 이 약재들은 히알루론산과는 조금 달리 점안했을 때 점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이런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히알루론산보다는 빨리 증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조가 심하고 그 다음에 눈에 상처가 많다? 그러면 히알루론산 약재를 쓰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심하다고 하면 농도가 높은 걸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건조는 심하지 않은데 뭔가 안과 선생님이 처방해준 인공 눈물을 넣을 때마다 너무 따갑다. 그러면 내 약이 히알루론산이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이런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즈 계통의 약재로 변경을 하게 되면 따가움은 확실히 줄어들 테고, 다만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점액층입니다. 아까 수분크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진단하느냐?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염색을 해서 보면 깜빡 하자마자 눈물이 초록색으로 다 덮여있지 않고 이렇게 갈라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물은 나오게 되면 7초 이상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 2초 만에 눈물이 말라버리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다 상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점액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액 제제를 넣어야 되는데 이런 약재들은 다 디쿠아로 보통 시작합니다. 디쿠아스, 디쿠아벨, 디쿠아론, 디쿠아로 시작되는 약재들이 대부분 이런 점액 제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런 점액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런 약재들을 쓰게 되면 한 달째, 석 달째 검은 동자들이 상당히 호전됩니다. 이런 점액 분비 제제들은 흰자위와 검은 동자 일부에서 점액을 분비시켜서 눈을 코팅하게 되고 수분 크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상처들을 회복시키고, 위쪽과 마지막을 비교해보면 눈물이 상당히 균질해지면서 눈물을 덮어주는 시간, 증발하는 시간을 상당히 늦춰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기름층입니다.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86%가 이런 기름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진단과 치료가 최근에 가장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질층의 문제는 어떻게 검사하느냐? 이런 장비들로 검사를 해보면 아래쪽에 있는 왼쪽의 모습이 정상적인 마이봄샘, 기름샘들이 온전한 부분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혀 있는데도 치료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뒤쪽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마이봄샘과 관련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손상되게 되고, 그러면 막혀있는 건 어떻게 보느냐? 따뜻한 찜질을 하고 우리가 기름을 특수한 포셉으로 짜보게 되면 실제 이렇게 깨끗한 기름들은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맺히는 대신에 막힘이 오래된 사람들은 치약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치약을 처음 샀을 때를 생각해보면 살짝만 누르더라도 치약이 잘 나오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밖에 겨울철에 내뒀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다 굳어서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름들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녹여야 되겠죠. 이런 기름층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다 온열 치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손쉽게는 이런 온열한데 전자레인지에 15초 정도를 데워서 눈에 올려두게 되면 기름들을 녹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진행해서는 온열하는 장비들, 누리아이나 아이오아시스와 같은 장비들을 쓰게 되면 온열을 하면서 누르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기름을 짜내는 기능까지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IPL 치료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젤을 바르고 이렇게 빛 에너지를 넣습니다. 이런 온열 안대와 기구들은 피부를 통해서 열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IPL, 빛을 이용한 치료들은 피부를 통과하지 않고 파장을 맞춰서 바로 마이봄샘을 조사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서 가장 최근 많이 쓰이는 치료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치료들이 잘 시행되게 되면 아래쪽과 같이 이렇게 맞춰서 짰을 때 기름이 다 굳어있던 분들도 깨끗한 기름을 가지게 되겠고, 깜빡거릴 때마다 그 기름이 눈물 위로 퍼져나가면서 코팅이 되게 되면 훨씬 더 건조감이 해소되는 양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의 진단과 치료 최근에 어떻게 해나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눈물층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눈물은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 기름, 점액이 있습니다. 각각의 층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물이 없으면 물을 보충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점액이 없으면 수분크림을 넣어줘야 될 거고, 기름이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려면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층을 보고 그리고 증발하는 시간을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눈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넣어줍니다. 앞서 얘기해드렸듯이 건조가 심하고 검은 동작의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계통의 약제, 특히 농도가 높은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건조가 심하지 않고 약제를 넣었을 때 따가움이 심하다고 하면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즈 계통의 약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눈물이 빨리 마를 경우에는 인공눈물만으로는 절대 효과를 볼 수 없겠고, 점액층에 문제가 있어서 눈물이 빨리 마를 경우에는 디쿠아로 시작되는 뮤신 제제들을 6번에서 8번 정도 넣어주면 효과를 볼 수 있겠고, 기름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뜨겁게 하는 치료, IPL이든 아니면 안대든 아니면은 마사지 기계든 온열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막혀있는 기름들을 잘 배출시켜 준다면 자기 눈에 맞춤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건조증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조증만 관련해서도 하루 종일 안과 의사들도 공부를 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다 보게 되면 결국에 원리는 이 슬라이드 하나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눈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눈물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의 지금 건조증 치료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리고 눈이 촉촉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